우선 계엄에 대해서는 제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이석열 위원장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때도 입장을 밝혔고, 얼마 전에 충북 오송에서 있었던 당원 대회에서도 제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계속 우리 스스로 과거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 생각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두 번의 탄핵을 겪었습니다. 탄핵은 어느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비극적인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있게 되면 결국 국론이 분열될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많은 국민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보수정당이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두 번의 정권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두 번 연속 탄핵으로 정권을 잘 마무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국민들이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당은 정권을 가져와서 그 정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삶을 살피고 나라를 바꾸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 최종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고 정권을 가져오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고 대선에서 승리하고 집권을 하게 된다면 그 대통령과 정당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협력하면서, 때로는 견제하면서 국정을 잘 운영해야 될 동반자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그것이 잘 되지 못한다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도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에 대한 입장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024년 12월 3일 당시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고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 그로써 계엄에 대한 저의 정치적인 의사표명은 명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에 대한 제 입장, 2024년 12월 3일 당시 상황은 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계엄 해제 표결에서 찬성 표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엄에 대해 어떤 국민은 계엄에 이르게 된 과정에 집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엄 이후에 계엄의 결과로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집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계엄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계엄의 절차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계엄의 수단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그 또한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정치는 그 모든 목소리를 잘 담아내고 설득해서 국민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목소리에도 귀 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떤 국민께서는 계엄에 이르게 된 과정에, 또 어떤 분들은 계엄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에 집중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계엄이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고,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최후의 수단인 계엄을 사용할 수단이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계엄은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의 적정성과 균형성이 맞지 않다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계엄의 결과로 나타난 새로운 사실들 때문에 그 헌재의 결정이 달라질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까지 아울러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판단을 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리고 그 결정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따라서 계엄에 대한 제 입장은 이미 말씀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계엄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떤 다른 의견을 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있었고, 국민들께서 상처받고 있고, 상처받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공무원들은 감찰 대상이 됐다는 점 등등에 대해서 당시 국민의힘은 여당이었고 지금은 야당이지만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그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도 이미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따라서 계엄에 대한 제 입장에 대해서 반복해서 묻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통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통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계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통합에 반할 것입니다. 저는 계엄에 대해서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계엄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을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하는 시도는 또 다른 사회적 분열과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권은 계엄에 대해 법적 판단은 사법부에 남겨두고 그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멈추고 이제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계엄을 과거에 일로 묻어두고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면서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느냐, 또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계엄이나 탄핵이나 헌재 결정에 대해서 제 입장이 달라진 바도 없고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에 대해서 저에게 계속적인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 차례 저는 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그 입장을 바꾸려 하거나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엄으로 인해 발생된 여러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회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탄핵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국론을 갈라놓는 결과를 야기했고 사회적으로 갈등을 야기했으며 많은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 역시 국민의회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전에도 드렸었습니다.